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, 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되지를 못하고 24일 재개하기로 했죠.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한가를 놓고 많은 법조계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 재판을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확정을 해주든지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. 그 목적에 의해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시간적으로 빨리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신문을 한 차례 더 연기하겠다. 뭐 또 더 연기될지도 모르고요. 또 일단 한 차례만 더 연기만 됐다고 하더라도 24일 하게 되면 뭐 그 결과 판결은 다음 주에 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재판부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. 통상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일단 가처분 신청 이런 부분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 징계가 결정되고 그 책임자, 인사권자의 결재가 나게 되면 본 소송을 통해서 일단 뒤집어져서 다시 복직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가처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. 시급하게 구제해야 될 목적은 없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행정처분,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다시 뒤집으면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게 있고요. 이렇게 한 번 더 심의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가처분 신청권자,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런 전망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가, 홍순욱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가 이걸 지금 단순한 가처분 신청으로만 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은 우리 빨리 이것을 구제해야 될, 결정해줘야 될 이익이 있느냐라는 그 부분만 보거든요, 사실은. 근데 본 재판에서 다루게 될 이번 징계의 내용, 절차, 내용 모두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다 들여다보기로 한 것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오히려 윤석열 측에 더 유리할 수 있다. 충분히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특기할 만한 건요. 오늘 신문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징계가 일어나게 된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였죠. 6가지 징계 사유를 냈다가 4가지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? 징계위원회에서 통과하면서 그 4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 재판부가 양측에 대해서 한 7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었습니다. 그 질문서는 이제 24일 2차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양측에서 내게 될 텐데 그 질문서를 요약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. 본안에 대해서 본 재판에서 심의하게 될 그 징계의 내용 말입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. 양측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. 재판부가.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이 지금 징계가 계속되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. 이게 지금 가처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? 여기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양측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물은 겁니다. 지금 서류로 따로 제출하라는 겁니다. 그 다음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물었습니다. 공공복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죠.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.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원전 수사나 굵직굵직한 수사들에 대한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부분, 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부분,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. 그 다음이 중요해집니다.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물은 건데요. 윤 총장의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. 양쪽 다에게. 그 다음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를 또 물었습니다. 그 다음 재판부 분석 문건, 재판부 문건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. 그 다음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인도 없이 감찰을 개시했다라는 겁니다. 그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했느냐,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. 이 지금 요약만 했는데 실제적인 질문서에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면 양측이 다 지금 이제 24일 그 신문을 하기 전에 다 서류를 내게 될 텐데, 답변서를요.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 해석은 재판부가 징계에 대한 실질적 사유까지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. 이건 지금 단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판을 하고 말겠다라는 건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. 이건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요, 이번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2개월 정직입니다. 그럼 본 소송에서 정말로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테죠. 그런데
2개월 안에 그 본소송이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도저히 그건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그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. 다른 사건의 예를 들어봤을 때.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할 때 시간이 그래도 조금 일주일 정도 더 걸리더라도 재판부가 이 내용까지를, 징계의 내용까지, 징계의 절차까지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. 왜냐면요,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,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 가처분 신청 소송은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제가 했다고 해서 지금 법원에서 대강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기 힘들다, 본소송에서 다퉈라라고 넘겨버린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. 저는 재판부가 이렇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걸, 지금 가처분 신청에서 다뤄야 될, 긴급하게 구제해야 될 이익이 있느냐,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이 있느냐, 또 본소송에서 다루게 될 그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, 사유까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건 나쁘지 않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야 이 전체의, 이번 윤석열 찍어내기, 윤석열 징계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윤석열 측에 결코 불리한 건 아니다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개의 경우에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. 그런데 이건 대개의 경우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.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음 있는 일이고요. 지금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을 이렇게 훼손해가면서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 한 마당입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들여다보고 이것을 가처분 신청에서 구제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 내려진 이 징계 처분을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. 시간을 끌어버리면. 저는 이 자세가 맞다고 보고요. 법조인들의 견해는 아닙니다. 전망은.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윤 총장 측에 유리하다. 다음 주에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정말 원님 재판에 가까운 그 징계위 운영, 징계위 구성, 그 다음에 징계 사유 4가지 그 억지 춘향이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하게 밝힌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, 백신을 구하는 것 사실 뒷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은 지난 4월 달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백신을 주문하라고 강조해 왔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.